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손흥민에게 다가간 여직원의 반응. 혹사 논란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과 뉴캐슬은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친선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1에서 1로 비겼고 승부차기에서 뉴캐슬이 5에서 4로 이겼다. 이 경기장에는 무려 78,419명이 구름 관중을 들어찼다. 호주 팬들에게는 쉽게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기였다. 그리고 옆 나라에서도 EPL 스타들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찾아왔다. 뉴질랜드 팬들이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뉴질랜드 팬 부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감동적 장면. 이 내용을 뉴질랜드의 이레니 WS가 전했다. 45세 아버지 닉. 그는 토트넘 광팬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10세 세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토트넘 광팬인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아버지가 보는 것을 함께 보다 보니 자신의 위주와 상관없이 아들도 토트넘 광팬이 됐다. 다 아버지 때문이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토트넘이 호주에 온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부자. 토트넘 경기는 물론이고 경기가 열리기 전 토트넘 훈련장에도 찾아다녔다. 열렬 팬다운 행보였다. 닉과 세브가 토트넘 훈련 시간에 맞춰 방문했을 때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을 때 기적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트넘의 한 직원이 다가와 물어본 것이다. 토트넘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닉과 세브에게는 믿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들에게 찾아온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말을 듣고 세브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초조하게 기다렸고 그들의 우상과 마주하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손흥민이 나타난 것이다. 토트넘의 영웅이 등장하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흥민이 그냥 지나칠 리 있나? 팬들에게 세상 다정한 손흥민의 모습이 이들을 맞이했다. 닉과 세브는 손흥민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또 다른 토트넘 스타들과도 같은 일을 했다. 부자 최고의 순간이었다. 닉은 압도당했다. 아들도 압도를 당한 것 같다.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정말 비현실적이었다. 이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는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것은 진정 소중한 경험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다. 고 말했다. 세브는 정말 멋졌다.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나는 너무 긴장이 됐고 나의 다리는 벌벌 떨고 있었다. 몇 최고의 순간을 되돌아봤다. 손흥민의 기록이 곧 토트넘의 기록. 400경기, PL 120골, 유일 해트트릭, 재조명한 토트넘. 토트넘은 3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시즌 종료를 기념하며 이번 시즌 토트넘을 빛낸 기록들을 숫자를 바탕으로 알아보기 쉽게 전했다. 크게 경기 출전, 득점, 도움, 데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많은 기록들을 조명했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선발 출전한 선수는 굴리엘모 비카리우 골키퍼였다. 풀럼과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출전했다. 또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치른 41경기 중 모든 경기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비카리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로얄이었다. 출전 관련한 기록은 대부분 확실한 출전이 보장된 비카리오 골키퍼의 이름이 올랐다. 통산 기록으로 따졌을 때는 손흥민의 이름도 있었다. 토트넘은 400을 강조하면서 손흥민은 클럽 역사상 14번째로 400경기를 출전한 선수가 됐다. 라고 말했다. 득점 관련 기록은 손흥민이 독차지했다. 17에 대해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17골로 팀 내 최고 득점자에 올랐다. 라고 말했고 25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골을 넣었고 이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통산 250번째 득점이었다. 라고 했다. 손흥민의 개인 통산 득점 기록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토트넘은 16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며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160번째 골을 넣고 클럽 득점 순위 5위에 올랐다. 라고 했고 이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0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22위에 올랐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이를 작성하면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다 라고 했다. 도움 관련해서도 손흥민의 이름이 있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을 조명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공격 관련 기록을 싹쓸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최전방 공격수와 왼쪽 윙어를 번갈아 출장했다. 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공격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3. 메시의 드림팀 멤버 추가된다. 유럽 수놓았던 황금 왼발도 합류.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29일 한국 시간 디마리아는 로사리오 센트랄에서 6개월 동안 뛰기로 했다. 디마리아는 반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있기로 했고 그의 가족들은 마이애미로 이사한다 라며 이는 로사리오 센트랄이 그의 마지막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 마이애미는 2025년 1월부터 디마리아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도했다. 2010년대 축구계를 풍미했던 스타들이 하나둘 빅리그를 떠난 가운데 디마리아는 벤피카에서 유럽 생활 말년을 장식하고 있다. 이번 시즌 벤피카로 돌아온 디마리아는 공식전 48경기에서 17골 15도움을 기록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자랑했다. 여전히 유럽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했지만 디마리아는 이제 유럽 커리어를 정리하기로 했다. 디마리아가 유럽 생활을 마치기로 하자 그의 첫 팀이었던 로사리오 센트랄이 움직였다. 로사리오 센트랄은 디마리아에게 관심을 드러내며 17년 만에 재회를 꿈꿨다. 다만 디마리아는 로사리오 센트랄로 돌아올 시 그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범죄 조직의 위협을 받아 복귀를 두고 고심이 깊었다. 디마리아가 내린 결정은 6개월 동안 로사리오 센트랄에 몸을 담은 뒤 안전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디마리아는 가족들만 우선 마이애미로 보낸 후 인터 마이애미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면 팀을 옮기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인터 마이애미는 셀러리캡 문제로 곧바로 디마리아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 인터 마이애미가 선수단 정리를 통해 셀러리캡의 여유 공간을 만들면 여름 합류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디마리아와는 인터 마이애미 합류의 긍정적 기류를 나타내며 합의까지 마쳤다. 아르헨티나 축구 소식에 정통한 레오 파라디소 기자는 29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디마리아는 인터 마이애미와 재정적 합의에 도달했다. 남은 건 즉시 여름 합류인지 혹은 내년 1월 합류인지 여부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인 디마리아는 클럽과 대표팀에서 굵직한 활약상을 남기며 세계적인 스타로 이름을 떨쳤다. 로사리오 센트랄을 시작으로 벤피카,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등에서 활약한 그는 왼발을 활용한 창의적인 플레이와 기술적인 드리블로 세계 최고의 찬스 메이커로 찬사를 받았다. 대표팀에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기록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2021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 대회 결승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28년 만에 고국 아르헨티나의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도 골망을 흔들며 리오넬 메시 36인터 마이애미가 염원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줬다. 4. 나 여기서 뛰기 싫어 1700억 공격수 ATM과 결별 수순 바르샤 완전 이적 또는 타구단 임대 원한다. CBS 스포츠 벤 제이콥스 기자는 31일 이하 한국 시각 펠릭스는 FC 바르셀로나로 완전 이적하거나 ATM에서 다시 다른 팀으로 임대를 떠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펠릭스는 포르투갈 국적의 세컨드 스트라이커다. 주로 최전방 공격수 뒤에서 프리롤처럼 자유롭게 뛰는 것을 선호한다. 펠릭스는 드리블 능력이 좋아 온더볼 플레이가 수준급이다. 상대를 간결한 드리블로 돌파하며 기회를 만들어내고 공격 상황에서는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갖췄다. 펠릭스는 포르투갈 국적의 유망주였다. 2015년 포르투갈 명문 SL 벤피카 유소년 팀에 합류했고
2016에서 17시즌을 앞두고 벤피카 B팀에 콜업됐다. 주로 이 군에서 활약한 펠릭스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스리그 4강전에서 멀티골로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끄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2018년 여름 펠릭스는 마침내 1군 엔트리에 승선했다. 2018에서 19시즌 1군 승선 후 펠릭스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를 폭격했다. 43경기 20골 11도움을 올렸고 우에파 유로파리그 역대 최연소 해트트릭 기록을 세웠다. 벤피카가 이 시즌 리그 우승을 기록하며 펠릭스는 첫 우승을 손에 넣었다. 1군에 진입한 지 단 한 시즌 만에 펠릭스는 B클럽에 입성했다. 행선지는 바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ATM이었다. 이적료도 어마어마했다. ATM은 바이아웃인 1억 2,600만 유로, 약 1,700억 원을 벤피카에 지급하며 펠릭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2019에서 20시즌 36경기 9골 3도움에 그쳤다. 2020에서 21시즌 ATM은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펠릭스는 간신히 10골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득점을 쌓는데 만족해야 했다. 2021-22 시즌에도 35경기 10골 5도움에 머물렀다. 결국 ATM은 펠릭스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ATM은 바르셀로나로부터 임대 영입한 앙투안 그리즈만을 완전 영입하면서 펠릭스를 벤치로 보냈다. 결국 지난 1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던 펠릭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첼시로 임대를 떠났다. 첼시에서 기록은 리그 16경기 4골. 임대 후 ATM으로 복귀한 펠릭스는 그리즈만에게 등번호 7번을 내주며 굴욕을 맛봤다. 결국 바르셀로나와 1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한번 ATM을 떠났다. 펠릭스는 바르셀로나에서 부활했다. 올 시즌 라리가 30경기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챔피언스리그까지 합하면 39경기 10골 4도움이다. 시즌이 끝난 뒤 펠릭스는 ATM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펠릭스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펠릭스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가 자신의 드림클럽임을 밝히는 등 ATM과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 올 시즌 ATM과 맞대결에서는 전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ATM 국제연합 서포터들은 당연히 펠릭스가 ATM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펠릭스 역시 이적을 원하고 있다. 펠릭스는 올 시즌 자신이 부활한 바르셀로나로 완전 이적을 원하고 있다. 만약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무산되더라도 다른 구단으로 임대를 떠나고 싶어한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5. HWAGN에게 세르비아 무대는 좁았나. 유럽 5대 리그 여러 팀서 러브콜 오른쪽 화살표 선택은 황인범목 골라간다. 세르비아 매체 디렉트노는 30일 이하 한국 시간 황인범의 차기 행선지는 불분명하지만 700만 유로, 한화 약 104억 원, 위 이적료로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황인범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잉글랜드 등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로 향한다고 알렸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은 2023에서 2024 시즌 알찬 한 해를 보냈다. 올림피아코스를 떠나 즈베즈다에 합류하자마자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별다른 적응 기간은 필요 없었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고 즈베즈다의 리그 우승과 세르비아컵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고생 뒤에 일궈낸 성과라 더욱 달콤했다. 황인범은 지난해 여름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를 떠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계약 형태를 두고 팀과 큰 갈등을 빚었고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결국 황인범은 즈베즈다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당시 이적료는 550만 유로, 약 81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황인범은 세르비아 리그에서도 실력을 증명했다. 그는 곧바로 즈베즈다의 중원사령관으로 활약하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35경기를 소화하면서 6골 6도움을 올렸다.